시간은 돈이다라는 명제를 시험해보기 위해 온조는 시간을 파는 상점의 운영을 시작한다. 처음에는 의뢰를 받으면 그 시간만큼 일을 대신해주고 대가로 돈을 받았다. 하지만 상점을 운영해 나가면서 돈이 개입되지 않아야만 뜻이 자유로우며 돈만이 시간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즉, 온조는 경험으로부터 진정한 의미가 온다는 것을 믿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경험 자체를 사고 파는 새로운 상점을 운영하게 된다. 그렇게 행복의 기준은 돈과 명예의 축적이 아니라 경험의 축적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생각에까지 다다랐다. 행위의 결과만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것의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다. 결과보다는 배우는 과정을 중요시하고 경험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다. 시간을 파는 상점의 또 다른 멤버인 이현이는 의뢰를 받고 숲속의 비단이라는 곳을 찾아가게 된다. 그곳에서 몸 전체가 점점 마비되어가는 한 아저씨를 만나게 된다. 곁에는 아저씨의 갑작스러운 병으로 인해 하루 종일 옷을 만들어야 하는 아주머니의 재봉틀 소리가 들려온다. 자리에 꼼짝없이 누워 삶의 희망을 잃은 아저씨는 이현에게 묻는다. 살아있는 것과 살아가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주체성의 유무였다. 이를 우리 삶에 대입해보면 계획된 시간표에 따라 구체적 목표 없이 형식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이 단지 살아있는 것이라고 느껴졌고, 그와 달리 자신의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항상 의문을 가지며 진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살아가는 것에 해당한다고 느꼈다. 책 속에서 아저씨는 자신이 그저 살아있다고만 느낀다. 자신의 곁을 지키는 아내가 희생하고 있으며 불행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남아있는 보잘것없는 삶을 포기하려 한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자신이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다고 여긴다. 시간을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마음가짐,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에게는 일상을 새롭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우리도 아주머니처럼 고된 삶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지금 이 시간을 더욱 값지게 보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사회에 이 책의 내용을 적용시켜 보았다. 책 내용 중 학생들은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은 학교 지킴이 아저씨를 복직시키기 위해 시위를 벌인다. 하지만 현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사는 것에만 기급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을 쏟지 않는다. 우리는 남을 위한 시간이 결국 나를 위한 시간이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각자의 인생이 우리를 위한 시간으로 무늬지어 가야 한다. 책 속에 나타나는 시간과 우리가 생각해왔던 시간의 의미는 어떻게 달랐을까? 우리는 시험, 학교 행사 등 그 속에서 바쁘게 살아간다. 우리는 우리가 보낸 시간으로부터 오는 보상만을 생각하고 시험 성적과 등급에만 목을 맨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정과 경험, 그 자체라는 것이 책으로부터 얻은 교훈이었다. 지금 고2인 우리 인생을 이 상황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임시 방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이 완성된 시간이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것만 지나면, 이 시기만 지나면 하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우리의 10대 시간은 절대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당장 눈앞에 놓인 시련을 좌절하기보다는 좌절을 통해 얻는 경험을 중요시해야 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있다.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생각할 시간과 들여다볼 시간도 충분히 갖지 못하고 때론 떠밀리기도 했다. 결국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체성이다.